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불편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시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마 손식당이라는 작은 식당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골목에 있는 작은 식당이지만 손님들은 늘 만석입니다. 사람들은 저희 식당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참 좋으시네요. 친모녀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친모녀. 맞습니다. 저희는 어쩌면 친모녀보다 더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사이일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이미경입니다. 올해 44입니다. 저는 25에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았고 36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9의 시어머니, 아니 어머니와 함께 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습니다. 믿기 힘든 일들이 제 인생에 일어났습니다. 너무 불행해서 살고 싶지 않았던 날도 있었고, 세상 모든 사람이 원망스러웠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저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심이 사람을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제가 8살이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셨습니다.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벌어도 우리는 늘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창문으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여름이면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에게는 그곳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집에 오시면 소파에 주저앉아 한숨만 쉬셨습니다. 손은 늘 거칠고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에 하루 종일 담가서 그런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우리가 가난하다는 걸 알았고 어머니가 고생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착한 아이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해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피자를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학교 앞에 새로 생긴 피자 가게였습니다. 친구들은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미경아, 너도 같이 가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자가 얼마나 비싼지 알고 있었습니다. 10,000원도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10,000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왜 피자 안 좋아해? 아니, 그냥 배가 안 고팠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배는 고팠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도시락에 반찬이 별로 없어서 친구들 눈치가 보여 얼른 먹어치우고 운동장으로 나갔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친구들이 피자 먹으러 갔다고, 저는 안 갔다고요. 어머니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시고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미경아, 너 피자 먹고 싶었지? 아니에요. 전 안 먹고 싶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앞치마를 벗으셨습니다. 미경아, 옷 입어. 우리 나가자. 어디 가요? 피자 먹으러.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피자를 사주신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한테 그럴 돈이 있나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얼른 옷을 입고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학교 앞 피자 가게는 작고 환했습니다. 안에서는 치즈 녹는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냄새만으로도 배가 고파졌습니다. 어머니는 메뉴판을 보시더니 가장 작은 피자를 주문하셨습니다. 그래도 12,000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를 한 장씩 꺼내 세셨습니다. 12장이었습니다. 피자가 나왔습니다. 뜨겁고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치즈가 쭉 늘어났습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많이 먹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치즈가 입안에서 녹았고 토마토 소스가 달콤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그래, 많이 먹어. 어머니는 피자를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한 조각만 드시고 나머지는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배가 불러서 더는 못 먹겠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싸달라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경아. 네, 엄마.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공부를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살잖니. 근데 너는 공부 잘하잖아. 너는 엄마처럼 설거지하면서 살지 말고 공부해서 좋은 직장 다녀. 엄마가 이렇게 사는 건 괜찮아. 엄마는 내가 잘 되는 게 전부야.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은 피자 한 조각을 냉장고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꼭 잘 될 거야.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 거야. 엄마가 더 이상 찬물에 손을 담그지 않게 할 거야. 그것이 제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먹었던 피자 한 조각의 맛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희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자가 수십 년 후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고, 졸업 후에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격리 사원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어머니께 용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드리는 용돈을 받으며 우셨습니다. 미경아,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엄마, 이제 일 그만하세요. 제가 모실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너는 내 아필이나 챙겨. 시집갈 준비해야지.
시집이라니요. 그래, 너도 이제 24이잖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선배가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선배가 워낙 좋은 사람이라며 강력히 권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박진우였습니다. 31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이 편했고 웃는 얼굴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몇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습니다. 박진우는 저에게 잘해줬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제 말을 잘 들어줬고 제가 힘들어하면 위로해줬습니다. 1년쯤 사귀었을 때 박진우가 청혼했습니다. 미경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저는 놀랐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박진우의 진심 어린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결혼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너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뵙는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무서운 시어머니들이 떠올랐거든요. 박진우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우리 어머니 좋은 분이야. 걱정 마. 그래도 저는 떨렸습니다. 어머니도 걱정하셨습니다. 미경아, 예의 바르게 해야 한다. 첫신상이 중요해. 알아요, 엄마. 상견례 장소는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긴장하신 게 보였습니다. 평생 설거지만 하시던 어머니에게 이런 자리는 낯설었을 겁니다. 문이 열리고 박진우가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될 분은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작고 둥근 체형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지만 눈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제 어머니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쪽이 미경 씨 어머님이시고 이쪽이 미경 씨예요. 박진우가 소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진우 어머니 김순희입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얼른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미경입니다. 제 어머니도 인사하셨습니다. 사돈님, 반갑습니다. 두 어머니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두 분을 번갈아 봤습니다. 혹시 어색하지 않을까, 혹시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떡하나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어머니가 금세 친해진 겁니다. 사돈님, 혹시 어디서 일하세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합니다. 신림동 쪽에서요. 아이고, 저도 비슷한 일 했어요. 저는 청소 일을 했어요. 호텔에서요. 그래요. 그럼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사돈님도 그러셨을 텐데요. 설거지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아요. 손이 엄청 상하잖아요. 제 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빨갛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당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역시 거칠었습니다. 손이 똑같네요. 두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두 분이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요.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공감이 거기 있었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두 어머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이야기, 홀로 가정을 꾸려온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과 그래도 견뎌낸 이야기들을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내 아이를 혼자 키웠다고 했습니다. 박진우가 막내였습니다. 청소 일, 식당 일, 공장 일 안 해본 게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제 어머니도 당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혼자서 저를 키운 일,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일들을요. 사돈님, 우리 고생길이 참 닮았네요. 그러게요. 그래도 이렇게 애들 다 컸잖아요. 이제 우리 서로 힘이 되어줘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세월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박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견례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두 어머니는 헤어지기 전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저 집은 괜찮은 것 같아. 사돈 어른이 좋으신 분이야.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엄마. 시집 가서 잘해라.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아. 네, 엄마.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고 좋은 시댁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요. 행복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사랑은 때론 배신으로 변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만난 두 어머니의 인연이 훗날 제 인생을 구해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양가 모두 가난했기 때문에 화려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신혼집은 전세였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성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진우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퇴근하면 설거지를 도와줬고 주말에는 함께 장을 봤습니다. 시어머니, 아니 어머님은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오실 때마다 반찬을 한 보따리 가져오셨습니다. 얘들아, 이거 먹어. 어머니가 해온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뭘 감사해. 가족인데. 어머님은 정말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서투른 살림으로 실수할 때도 혼내지 않으시고 다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경아, 김치는 이렇게 담가야 돼. 손으로 꾹꾹 눌러서 공기를 빼야 해.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누구나 처음엔 서툴러. 그런 어머님이 고마웠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박진우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어머님도 손주를 갖게 된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 어머니도 기뻐하셨습니다. 미경아, 엄마 소원이 뭔지 아니? 내가 애 낳는 거 보는 거야. 엄마, 곧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슬픔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당신만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저를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어머님이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입덧을 할 때는 매일 죽을 끓여 오셨고, 배가 불러 움직이기 힘들 때는 청소까지 해주셨습니다. 제 어머니도 자주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어머니가 자주 마주치게 됐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해 하실까 걱정했는데 두 분은
금세 친해지셨습니다. 사돈 어른 오셨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우리 며느리 좀 봐주러 왔어요. 저도요. 근데 어머님이 벌써 와 계시네요. 당연히 와야죠. 우리 손주인데. 두 어머니는 함께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한 분은 밥을 해주시고 한 분은 청소를 하셨습니다. 가끔은 둘이서 장을 보러 가시기도 했습니다. 사돈 어른, 시장 좀 갈까요? 좋죠. 미경이한테 뭐 해줄 거 사러 가요. 두 분이 함께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친구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을 때 박진우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저는 119를 불렀고 어머님이 함께 병원에 가주셨습니다. 미경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힘내. 어머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진통은 길었습니다. 10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힘들었지만 어머님이 계속 옆에서 힘을 주셨습니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습니다.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머님도 우셨습니다. 미경아, 너 정말 잘했어. 우리 손주 이쁘다. 박진우가 달려왔습니다.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우리 딸 예쁘다. 제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미경아, 너 엄마 만들어줘서 고마워. 그날 밤, 4명의 어른이 신생아실 앞에 서서 아기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두 할머니, 그리고 아빠와 저.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퇴원 후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서 한 달간 함께 지내주셨습니다. 산후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경아, 넌 쉬어. 애는 내가 봐줄게.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산후조리 잘해야 나중에 안 아파. 엄마 말 들어. 어머님은 밤에 아이가 울어도 먼저 일어나 달래주셨습니다.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분유도 타주셨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아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일어나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어머님이 아이를 안고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공주, 왜 울어? 배고파. 잠깐만 기다려. 할머니가 분유 타줄게. 어머님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다정했습니다. 저는 몰래 문틈으로 봤습니다. 어머님이 아이를 안고 젖병을 물리고 계셨습니다. 흔들의자에 앉아 천천히 흔들며 자장가를 부르셨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고마워서, 미안해서, 그리고 감동해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에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 너무 피곤하실 거예요. 괜찮아. 너는 내 딸 같아. 딸 돕는 게 당연하지. 어머님, 진짜야. 너 우리 집에 와서 얼마나 잘해줬는데. 진우도 너 만나서 행복해하고. 내가 우리 딸이지, 며느리가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울지 마. 우리 가족이잖아. 그날 제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어머님과 제 어머니는 함께 김장을 담그기로 하셨습니다. 사돈 어른, 이번 김장은 우리 둘이 해서 애들 주자고요. 좋아요. 미경이도 먹고, 진우도 먹고. 두 어머니는 베란다에서 배추를 다듬으셨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아이를 돌보며 두 분을 봤습니다. 사돈 어른, 손주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그러게요. 저도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좋은 일도 생기네요. 우리 애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미경이 진우 잘 만났어요. 두 어머니는 웃으며 김장을 담그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좋은 남편, 예쁜 딸, 그리고 두 명의 어머니.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그때의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곧 시련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첫째를 낳고 3년 후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났고 가족 모두 기뻐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첫째가 아직 어려서 손이 많이 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과 제 어머니가 자주 도와주셨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박진우도 아빠 노릇을 열심히 했습니다. 퇴근 후에 아이들과 놀아주고 주말엔 공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5살 되던 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시 임신을 한 겁니다.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미 두 아이를 키우는 것도 벅찼는데 셋째라니. 경제적으로도 부담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박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박진우는 놀랐지만 곧 웃었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 아이가 셋이 되는 거네. 근데 여보, 우리 경제적으로 괜찮을까? 아이 셋 키우는 거 만만치 않은데. 걱정 마. 내가 열심히 벌게. 우리 할 수 있어. 박진우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미경아, 정말. 손주가 또 생기네. 어머니, 너무 좋아. 어머님, 근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걱정 마. 어머니가 도와줄게. 애들 오시며 장난감이며 다 어머니가 사줄게. 어머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어머니도 기뻐하셨습니다. 미경아, 축하한다. 새 아이 엄마라니 대단하다.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 잘하고 있잖아.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임신 초기는 순조로웠습니다. 입덧도 심하지 않았고 건강했습니다. 아이들도 동생이 생긴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첫째를 유치원에 보내고 둘째와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체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출혈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이웃에게 둘째를 부탁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통증은 극심했습니다. 의사가 급히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태반이 조기 박리됐습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아기는요? 아기는 괜찮아요.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취가 되기 전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기를 살려달라고, 제발 무사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의사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기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천장만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박진우가 왔습니다. 어머님도 오셨습니다. 제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여보. 제가 부르자 박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박진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어머님도 우셨고 제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장례는 치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였으니까요. 병원에서 처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모릅니다. 처리. 우리 아기를 처리한다니. 퇴원 후 저는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기 싫었고 씻기도 싫었습니다.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동생은 언제 와? 첫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박진우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동생은 하늘나라로 갔어. 왜? 아파서. 첫째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조심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뭐라고? 너 임신했을 때도 집안일 다 하고 애들 돌보고 그랬잖아. 무리했잖아.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내 탓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진우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도 힘들어. 내 아이도 잃었다고. 근데 내가 조심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잖아. 당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잖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박진우는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정말 제 잘못일까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아기를 잃은 걸까요? 그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저는 절망의 끝에 있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산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긴 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진우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유산 이후로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우는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갔습니다.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자주 오셨습니다. 반찬을 해주시고 아이들을 돌봐주셨습니다. 미경아,
너 밥은 먹고 다니니? 네, 어머님. 거짓말이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먹어도 체했습니다. 미경아, 엄마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살아야지. 애들도 있고. 어머님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제 어머니도 자주 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제 옆에 앉아 계시기만 했습니다. 가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제 어머니가 다치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어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진우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딸입니다. 환자분이 머리를 많이 다치셨습니다. 지금 수술 중인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어머니가 이렇게 가시면 안 돼. 수술은 6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저는 복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박진우가 왔고 어머님도 오셨습니다. 미경아, 괜찮아. 사돈 어른 괜찮으실 거야. 어머님이 제 어깨를 안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끝났을 때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뇌 손상이 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켜봐야 합니다. 운이 좋으면 깨어나실 수도 있지만 의사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유지장치에 의지에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계속 생명유지장치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아직 살아계세요. 기다릴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의사는 뇌사 판정을 했습니다.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제발 깨어나요. 엄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요? 엄마, 제발.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리기로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당신만을 위해 사신 게 없었으니까요. 친구도 친척도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어머님이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자 어머님이 직접 밥을 떠서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미경아, 먹어야 해. 안 먹으면 쓰러져. 어머님, 어머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엄마도 없고 아기도 잃었는데.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내 엄마도 편히 가시지. 어머님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미경아, 이제 내가 내 엄마다. 내가 내 옆에 있어 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참았던 모든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제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은 이미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세상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뭐라고요? 너랑 있으면 우울해. 집에 오기가 싫어. 미안하지만 이혼하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 지금 이혼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아이들은요?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애들은 내가 키워. 나는 못 키우겠어. 양육비는 보낼게. 그리고 박진우는 짐을 쌌습니다.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이렇게 쉽게 사람이 떠날 수 있나?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가? 출장 갔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저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잃었고, 아기도 잃었고, 남편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님이었습니다. 박진우가 떠난 후 저는 무너졌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으려고 애썼지만 혼자 있을 때는 울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교에 간 후 저는 화장실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수면제였습니다. 한 줌 가득 손에 쥐었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편할까? 더 이상 아프지 않을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님이셨습니다. 미경아, 나야. 문 열어. 저는 황급히 약을 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들어오시더니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미경아, 너 왜 이래?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기는 밥은 냉장고 보면 다 알아. 어머님은 냉장고를 여셨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애들은 뭘 먹였어? 배달시켜서 먹였어요. 어머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밥 할 거야. 너랑 애들 먹일 거. 어머님은 그날 하루 종일 저희 집에 계셨습니다. 장을 보러 가시고 음식을 만드시고 청소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가족인데. 어머님은 손을 씻고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죽으면 안 돼. 애들도 있고 엄마도 있잖아. 제가 어떻게 아셨어요? 화장실에 약병 보였어. 그리고 내 눈빛 보면 알아. 엄마도 그런 적 있어. 어머님도요. 응. 진우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어. 근데 애들 생각하면 못 죽겠더라. 애들 키워야 하니까.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도 그래. 애들 생각해. 애들한테 엄마가 없으면 어떡해. 네, 어머님. 그리고 말이야, 진우 그 자식.
어머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 자식은 이제 내 아들도 아니야. 어떻게 아내가 힘들 때 떠나.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나중에 혼내줄 거야. 어머님이 화를 내시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너랑 애들은 내가 지킬 거야. 걱정 마. 그날 이후 어머님은 거의 매일 오셨습니다. 아침에 오셔서 저녁까지 계셨습니다. 밥을 해주시고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청소까지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나고 몸이 아팠습니다. 어머님이 병원까지 데려가 주셨습니다.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누웠는데 어머님이 죽을 끓여 오셨습니다. 미경아, 이거 먹어. 따뜻하게 먹고 자야 해. 어머님, 제가 먹을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먹여줄게. 어머님은 죽을 떠서 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요. 저는 울었습니다. 제 친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도 제가 아플 때 이렇게 해주셨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엄마 할 일 하는 거지. 어머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박진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진우 씨가 이혼 서류 보냈어요. 그래. 찍어. 네. 그리고 그 자식 번호 알려줘. 엄마가 할 말 있어. 어머님은 박진우에게 전화하셨습니다.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넌 그 자식 생각 말고 살아. 애들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복수야. 네, 어머님. 이혼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박진우는 양육권도 포기했습니다. 양육비만 매달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던 날, 저는 법원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결혼 생활이 끝났구나. 어머님이 제 옆에 서 계셨습니다. 미경아, 가자.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어머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우리 뭐 하나 시작해볼까? 뭐를요? 식당. 작은 식당 하나 해보자. 식당이요. 응. 엄마가 평생 음식 만드는 일 했잖아. 너도 요리 잘하고, 우리 둘이 힘 합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어머님, 돈이 많이 들 텐데요. 엄마한테 조금 있어. 그리고 대출 받으면 돼. 우리 해보자. 우리 손으로 밥 한 그릇 정성껏 팔아보자. 어머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해봐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식당을 차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장소를 구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집 근처를 돌아다니며 빈 가게를 찾았습니다. 며칠을 찾아다닌 끝에 작은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는 10평쯤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고 임대료도 적당했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그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직접 했습니다. 페인트 칠도 우리가 했고 테이블도 직접 조립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가게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미경아, 여기 페인트 좀 더 칠해. 네, 어머님. 테이블은 이쪽에 놓을까? 좋아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는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게 설레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엄마 손식당으로 정했습니다. 나무판에 글씨를 새기고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뉴는 간단하게 구성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불고기, 그리고 매일 바뀌는 특선 요리. 모두 집밥 같은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레시피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해오신 방식에 제가 배운 것들을 더했습니다. 미경아, 된장찌개는 된장을 볶으면 안 돼. 그냥 풀어야 구수해. 네, 어머님. 그리고 저는 여기에 새우젓을 조금 넣어요. 감칠맛이 나거든요. 오, 그거 좋은데. 그렇게 하자. 우리는 서로에게 배웠습니다. 어머님의 경험과 제 지식이 합쳐져 새로운 맛이 탄생했습니다. 개업일이 다가왔습니다. 긴장됐지만 기대도 됐습니다. 손님이 올까? 음식이 맛있다고 할까? 개업 첫날 저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첫날이니까. 곧 손님 올 거야. 그리고 정말로 손님이 왔습니다. 동네 할머니 한 분이셨습니다. 여기 새로 생겼네. 뭐 파는 데야? 식당이에요. 집밥 같은 음식 팔아요. 그래. 그럼 된장찌개 하나 줘.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성껏 음식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밥,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을요. 할머니가 한 숟가락 드시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맛있네. 우리 집에서 해먹던 맛이야. 감사합니다. 여기 누가 하는 거야? 저희 둘이요. 저랑 어머니가요. 아이고, 그래. 고생이 많겠네. 잘 될 거야. 음식이 맛있으니까. 할머니는 밥을 다 드시고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또 올게. 우리 딸한테도 말해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첫 손님이 그렇게 다녀가셨습니다. 그날은 5명의 손님이 왔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시작으로는 괜찮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다는 소문, 정성스럽다는 소문이요. 손님이 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참 좋으시네요. 음식에서 정성이 느껴져요. 여기 오면 엄마 생각나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들, 침 뭐냐세요? 어머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시어머니 며느리예요. 정말요. 진짜 모녀 같으신데. 그만큼 사이가 좋거든요. 어머님이 제 어깨를 안으셨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꼭 안았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문을 닫으면 우리는 함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미경아, 오늘 고생했어. 어머님도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재미있지. 네, 재미있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 그래. 응. 전에는 맨날 울기만 했는데 요즘은 웃어.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네, 엄마. 식당은 점점 번창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생겼고 예약도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식당을 취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님과 저 모두 거절하려 했습니다.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직원이 간곡히 부탁해서 결국 허락했습니다. 촬영 날 카메라 앞에 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옆에 계셔서 용기가 났습니다.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식당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어머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함께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식당을 하면서 다시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사이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며느리지만 딸 같아요. 진짜 딸보다 더 소중해요. 어머님의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식당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식당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엄마 손 식당은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곳이 됐습니다.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크기가 딱 좋았습니다. 어머님과 제가 직접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크기였으니까요. 아이들도 많이 컸습니다. 첫째는 중학생이 됐고, 둘째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습니다. 두 아이 모두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식당에 왔습니다. 방과 후에 들러 숙제를 하기도 했고, 어머님과 제가 만든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이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자녀들이에요. 정말 예쁘게 컸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어머님과 앉아 있는데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너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이제 나이가 있잖아. 언제까지 이 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머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님 아직 건강하세요. 고맙긴. 그래도 세월은 어쩔 수 없잖아.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경아, 엄마는 내가 행복해서 정말 기뻐. 너 이혼하고 많이 힘들어 했잖아. 근데 이제 웃고
일도 하고. 엄마는 그게 너무 고마워.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가족이잖아.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이 자고 난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피자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먹었던 그 따뜻한 맛이요. 문득 피자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함께 먹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장사를 마친 후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피자 시켜 먹어요. 피자. 갑자기 왜? 그냥 먹고 싶어요. 어머님이랑 같이요. 그래, 좋아. 오랜만에 피자 먹어보자. 우리는 가게 문을 닫고 테이블 하나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뜨겁고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릴 적 먹었던 그 피자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피자를 먹었습니다. 맛있네.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한 조각을 먹고 나자 어머님이 물으셨습니다. 미경아, 너 피자 좋아했어? 네. 어릴 때 엄마가 사주신 적이 있어요. 평생 처음 먹어본 피자였어요. 그랬구나. 그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요.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엄마 마음을 알겠어. 엄마들은 다 그래. 자식이 자기보다 잘 됐으면 하는 거지. 그런데 어머님, 전 지금 엄마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는 평생 설거지하고 음식 만드는 일 하셨잖아요. 저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식당에서 음식 만들고 있잖아요. 어머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다르잖아. 너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내 식당이잖아. 내 엄마는 남의 밑에서 일하셨지만, 너는 사장이야. 맞아요. 그리고 전 행복해요. 엄마처럼 일하지만, 엄마와는 다르게 행복해요. 어머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럼 됐네. 엄마도 그걸 바라셨을 거야. 네.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엄마, 전 엄마처럼 살지 않을게요. 대신 엄마처럼 사랑하며 살게요.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경아, 너 정말 강한 아이구나. 아니에요. 어머님이 강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는 피자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경아, 너 재혼 생각 없어? 재혼요? 응. 너 아직 젊잖아.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행복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 좋아요. 어머님이랑 애들이랑 이렇게 사는 게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저 지금 충분히 행복해요.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럼 됐어. 내가 행복하면 됐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재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기도 잃었고, 어머니도 잃었고, 남편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심이 사람을 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머님은 제 시어머니가 아니라 제 어머니였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보다 더 깊은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는 것을요. 제 친어머니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 모두 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식당에 출근했습니다. 어머님이 벌써 와 계셨습니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온대. 누구요? 내 친구들. 제 친구들이요. 응. 어제 전화 왔어. 점심에 온다고. 정말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말로 친구들이 왔습니다. 학교 때 친구들이었습니다. 미경아, 오랜만이다. 그러게. 다들 어떻게 지냈어? 우리는 반가워 안았습니다. 친구들이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음식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 정말 대단하다. 이혼하고 혼자 애들 키우면서 식당까지 하다니.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랑 같이 한다며. 사이 좋구나. 응. 어머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야. 부럽다. 우리는 시어머니한테 맨날 잔소리 듣는데. 친구들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친구들이 돌아갈 때 한 명이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 행복해 보여. 표정이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에는 늘 뭔가 걱정하는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웃고 있어. 고마워. 나도 요즘 행복해. 잘 됐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해. 친구들이 떠난 후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친구들 말이 맞아. 너 요즘 정말 밝아졌어. 그래요. 엄마가 봐도 그래.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웃고 있어. 어머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이야. 너 스스로 일어섰어. 어머님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는 것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다시 행복해집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곁에 누가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어머님이라는 훌륭한 분이 제 곁에 계셨으니까요. 오늘도 엄마 손식당은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고 음식을 주문했고 맛있게 먹고 갔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내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도 피자를 시켰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피자를 먹는 게 우리의 습관이 됐습니다. 피자를 먹으며 어머님이 물으셨습니다. 미경아, 그때 생각나. 어느 때요?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상견례 때. 네, 기억나요. 그때 내 엄마 보면서 생각했어. 참 힘들게 사신 분이구나. 나랑 비슷하구나. 저도 그때 생각했어요.
어머님이랑 우리 엄마가 닮으셨다고요. 그래서 더 내가 예뻐 보였나 봐. 내가 내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았어. 저도요, 어머님. 어머님이 제 친엄마보다 더 친엄마 같았어요.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경아, 너 알아. 엄마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뭔데요? 진우를 그렇게 키운 거. 그 자식이 너한테 그렇게 할 줄 몰랐어. 엄마가 잘못 키웠나 봐.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해. 내 아들이 너한테 상처를 줬잖아. 어머님, 이제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어머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사실 전 진우 씨한테 고마워요. 뭐가? 진우 씨가 저를 떠났기 때문에 전 어머님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어요. 만약 이혼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매일 어머님과 함께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어머님은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참 신기하네.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뀐 거네. 그렇죠.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피자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전 이제 알아요. 뭘? 가족이 뭔지요.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거예요. 맞아. 정말 맞는 말이야. 저한테는 두 어머니가 계셨어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신 분이고, 한 분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에요. 두 분 다 제 진짜 어머니예요.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줘서. 어머님, 감사해요. 제 곁에 있어 주셔서.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우리 내일은 뭐 특별한 거 해볼까? 특별한 거요. 응. 손님들한테 감사 이벤트 같은 거. 오늘 오신 분들한테 후식 서비스로 주면 어떨까? 좋아요. 뭘 해드릴까요? 피자는 어때? 피자요. 응. 우리처럼 다른 사람들도 피자 먹으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작은 조각이라도요. 저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좋아요, 어머님. 그렇게 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물어볼게. 너희는 행복해? 첫째가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나 행복해. 둘째도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해. 할머니도 좋고, 엄마도 좋고. 아빠는 안 보고 싶어. 첫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가끔은 보고 싶기도 한데, 지금이 더 좋아. 왜? 지금은 엄마가 웃거든. 예전엔 엄마가 맨날 울었는데,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힘들 때 많이 울었지. 괜찮아, 엄마. 이제 울지 마. 응, 이제 안 울게. 약속해.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전 요즘 행복해요. 엄마가 바라시던 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도 말했습니다. 비록 옆에 안 계셔도요. 어머님,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셔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식당에서 정말로 피자 이벤트를 했습니다. 오늘 오신 손님들께 피자 한 조각씩 서비스로 드렸습니다. 손님들이 기뻐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희가 감사하죠. 한 할아버지가 피자를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옛날 생각나네. 손주들하고 처음 피자 먹었을 때가 생각나. 좋은 추억이시네요. 그럼 그날 손주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할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 속에 따뜻한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손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음식이, 우리가 준 작은 선물이 누군가에게 행복을 준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오늘 손님들 표정 봤지? 다들 행복해 보였어. 네, 어머님. 저도 봤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구나 싶어. 맞아요. 밥 한 그릇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 그게 바로 엄마의 사랑이야. 음식은 사랑이거든. 어머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진우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미경 씨, 나야. 무슨 일이세요? 애들 좀 만나고 싶어서. 괜찮을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애들한테 물어볼게요. 애들이 만나고 싶다면 만나게 해줄게요. 고마워. 전화를 끊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너희 보고 싶대. 만날래? 첫째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보고 싶어 했어요. 그렇대. 그럼 만날까? 동생아, 너는 어때? 둘째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만나고 싶어. 아빠, 얼굴 기억도 잘 안 나. 그래. 그럼 만나자. 일주일 후 아이들은 박진우를 만났습니다.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님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셨습니다. 몇 시간 후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땠어? 첫째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 아빠가 미안하다고 했어. 우리 버려서요. 근데 엄마, 나 아빠한테 미안해. 아빠는 이제 남 같아. 왜? 엄마가 더 좋아. 그리고 할머니도 좋고. 우리 지금이 더 행복해. 둘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아빠보다 할머니가 더 좋아.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를요. 그날 밤 어머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님, 애들이 진우 씨 만났어요. 그래. 어땠대? 괜찮았대요. 근데 아빠보다 어머님이 더 좋대요. 어머님은 웃으셨습니다. 그럼 그렇지. 엄마가 얼마나 애들 예뻐하는데.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미경아.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저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고,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머님은 제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 친어머니는 제게 피자 한 조각을 주시며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제가 무너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희망을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제게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이어받아 제 아이들에게, 그리고 식당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가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상처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둠 끝에는 항상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도 분명 누군가 있을 겁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심이 사람을 구합니다.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때로는 피보다 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밥 한 그릇에도 사랑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을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엄마 손식당에서 밥을 짓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님과 피자를 먹습니다.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피자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그것이 제 일상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입니다. 어제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다시 일어섰잖아. 어머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이야. 엄마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아니에요. 어머님이 옆에 계셔서 제가 일어설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꼭 가족이 아니어도 됩니다.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어머님이라는 훌륭한 분을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여러분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누가 여러분 곁에 있나요? 누가 여러분을 걱정하나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하세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요. 늦기 전에요. 저도 오늘 어머님께 말씀드릴 겁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요. 여러분,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도 사랑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곁에도 따뜻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서울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엄마 손식당에 들러주세요. 어머님과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저녁에는 피자 한 조각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저처럼, 어머님처럼 그 피자 한 조각이 여러분에게도 행복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밥 한 그릇에도 누군가의 진심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생각하며 밥을 짓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랑을 느끼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